그럼 여태까지는 이런 그 대리점 관계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거죠.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법 자체가 없었어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니 그 아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 이거 입법기관 책임이 많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른바 남양유 사태 방지법을 새롭게 제정해서 이런 이제 대리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이제 제정하는 걸 예, 이제 만들었고요. 어떤 것들이 좀 담기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담고자 하는 네네, 것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를테면 이런 그 대리점을 갖고 있는 본사가 있을 거고 예. 여기에 이제 대리점을 내는 대리점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이 기본이지요. 근데 계약서라는 게 표준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배상면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라는 것 자체도 없었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야. 계약서 자체도 만들질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네. 이를테면 그 표준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불공정 관행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계약의 공정성을 담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도록 하는 의무적으로 그 본사는 표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대리점주하고 계약을 맺도록 하는 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밀어내기 관행이라든지 리베이트 관행이라든지 무슨 빚도촉을 한다라든지 또 그런 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라든지 예. 위약금을 물린다라든지 이런 이제 불공정 관행을 다 일일이 나열해서 불공정의 유형을 명문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에 걸리면 이건 불공정 관행이다. 네. 그래서 그 법에 걸리도록 좀 해서. 구체화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불공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명문화해서 불공정의 그 관행들을 이제 뿌리 뽑도록 하는 내용을 이제 남양유업 방지법에 담고자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리점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일방적인 계약 해지 를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하는 이제 법안들도 이제 저희가 담고 있고 네. 또 이렇게 해서 대리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그런 어떤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 이런 것도 담아서 이른바 이제 남양유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남양유 방지법 을 이제 저희가 재정법으로 발의를 맞아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뭔가 제도화를 확실히 해주셔서 다시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지 말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래서 하나만 덧붙이면 이게 네네. 또 대리점주들에게는 이게 또 뭔가 힘이 되시게 하고 지금은 대리점주들이 한 분 한 분 이걸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자서 정말 속에 가슴앓이를 앓고 계신 거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법에서는 이런 대리점주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도록 하고 네, 이 대리점주를 대표하는 이 단체가 본사하고 관련된 거래에 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단체 교섭권 같은 권한을 주도록 하는 쉽게 얘기하면 대리점들이 모여서 노조를 본사하고.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거군요. 대리점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점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혼자는 너무 힘이 약하죠. 그럼요. 그죠? 대리점 회합이야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힘을 갖게 해주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으시려고. 아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3가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상가 건물 임대차는 사실 중소 이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것도 좀 임대차 보호법도 개정안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2001년에 이게 법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벌써 지금 법이 만들어진 지 이제 12년 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 건물, 그러니까 상가 임대주들이 임차인들의 범위가 너무나 좀 협소한 겁니다. 그래서 예. 전국에 이제 상가에 임차해 있는 분들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지금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3은 이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서 네. 보호 범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뭐 사행성 그 상업행위를 빼고는 모든 그 임차인들은 이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지금까지는 너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분들이 더 많았던 너무 거죠. 많았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법으로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 보통 이제 임차인들이 그 상가를 임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한 5년 정도까지는 그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사실 상가를 임대해서 새로 거기서 장사를 시작하시면 기본 거기서 장사를 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생존에 기반이 되려면 5년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어느 정도 장사가 되면 건물 임대주들은 그 건물값이 올려가지고 자꾸 임차인들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따라오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 10년은 보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계약 갱신에 관한 그 계약 갱신권 그리고 그로부터 임차인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를 현행 5년에서 10년 계약 갱신권의 범위를 좀 10년까지 늘리는 법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건물을 이제 임대해서 계시는 분들이 자꾸 건물값이 올라가면 보증금이며 월세며 올라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현행은 지금 9% 이하로 돼 있는데 그것도 너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물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상승폭을 5%로 상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임차인들 중소 상인들의 권익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도 이 참 남의 가게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법 우리가 대충 좀 훑어봤고요. 네. 개정안, 제정안, 개정안 이렇게 훑어봤고 중소기업 기본법 네. 정식 명칭이 나왔습니까? 그거는 어떤 내용을 담기는지 조금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네. 경제민주화 조항을 담고 있는 법이 119조 2항입니다. 그래서 119조 경제민주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일방적으로 시장이 경제에서 자기 그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일정하게 말하자면 이제 대기업만 사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시장 지배를 남용할 때는 규제하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 법이고요. 또 이런 경제민주화 정신에 입각해서 또 우리 헌법 123조 3항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중소기업 기본법은 아무래도 이게 제조업을 중심으로 법에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법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중소상인들을 위한 독립적인 법의 필요성이 생기고 있는 우리가 거죠. 흔히 얘기하는 자영업자. 그렇죠. 네네.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전국에 600만이 넘어서고 있고 우리 실제로 전국의 경제 인력 그리고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아주 이제 다수의 이 노동 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들을 위한 법이 여기저기 너무나 흩어져 있어서 사실상 중소상인들이 자신들의 권익 그리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단히 좀 애로가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최근에 그런 의뢰 반란 그리고 의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을 위한 중소상인 기본법을 만들어서 중소상인 의뢰 권리 장전이 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자 하는 게 이 법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에서는 중소상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른바 정말 제과점 영역, 떡, 두부 서비스 다양한 중소상인들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장사하시면서 지키는 사업 영역을 보호하면서 이분들의 권익을 지키고 또 이분들의 그 사업 영역을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을 이 중소상인 기본법에서 꼭 이제 다루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저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의 기본법에 담아서 가장 중요한 건 중소상인들을 정의하고 그리고 중소상인들이 하시는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그 보호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중소상인 기본법에서 이제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중소상인들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좀 힘이 되는 얘기가 많아서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좀 마지막 말씀 듣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바쁘신데 나와주셨으니까 이 방송이 사실 전국의 중소 상공인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니까 이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우선 굉장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저희 진보정의당
아직 소수 야당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 중소상인들의 편에 서서 중소상인들의 손을 잡고 우리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드린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6월 임시회에서는 네.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을 위한 법안의 제정과 개정에 가장 먼저 좀 앞장서서 좀 뛰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용유업 사태 방지법 그리고 또 우리 중소상인들을 위한 사업 조정 제도를 실효적으로 높이는 상세법 개정안 그리고 또 가맹점 거래의 그 공정화법 모든 것을 우리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최우선에 놓고 6월 임시회 때는 다른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힘을 합쳐가지고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이 되도록 하고요. 예. 반드시 꼭 본회의를 통과해서 우리 그 을의 절규로 끝나지 않고 을의 정말 생존 그리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입법 활동에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는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아유, 정말로 이번 임시국회 꼭 처리가 돼서,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에 어떤 그 구멍이 없이 철저하게 좀 그런 계기가,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보정의당의 김재남 의원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고 이 탈가불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참 그 성자 독식 문화, 뭐 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을이 똘똘 뭉쳐서 권리를 찾는 시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갑의 횡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이 이어져서 탈가불 시대, 자, 소상공인이 기지개를 좀 활짝 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